네, 오늘은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8월 9일은 이제 무슨 날인가 보니까 세계 원주민의 날이네요. 자, 원주민의 날. 원주민하면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외지인들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초국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태면서 또 그런 현상들이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원주민이 갖는 어떤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원주민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세계 원주민의 날, International Day of Indigenous People, 세계 원주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인디저너스가 뭐 토착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토착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미국 아메리카 대륙 거기 토착민은 사실은 그 이제 인디언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 거기에 이제 백인들이 이제 콜럼버스가 그걸 발견한 이후에 백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사람들이 와갖고 그 이제 대륙에 도착을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온 백인들도 살아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디언들하고의 어떤 이제 싸움 또 협력 관계 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많이 이제 느끼고 했는데 이제 토착민으로서의 인디언들이 이제 거의 지금은 멸종하다시피 됐고 이제 백인들의 이제 천국이 됐죠. 미국 북미 대륙이 뭐 어찌됐든 뭐 그것도 다 팔자소관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 원주민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9일이고요. 유엔에서 이제 제정을 했네요. 전 세계 원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매년 8월 9일이다. 국제연합에 의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빈곤에 시달리는 원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4년에 제정이 되었다. 네, 이게 뭐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된 이제 내용인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대다수죠. 근데 이제 외지인들이 이제 마이너리티로 들어와서 이제 더 크게 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머저리티에서 마이너리티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원주민이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차별을 받고 또 빈곤에 시달리고 학대를 받고 이제 이런 아주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 이런 또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이 세계 원주민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이제 만드는 거다.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한번 볼까요? 주요 언어 300개를 제외한 전 세계의 소수 언어 사용자인 소수민족들은 공교육과 복지제도 등의 사회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예, 이미 이제 외지인들이 이제 머저리티가 돼갖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이너리티가 된 상태에서의 얘기예요. 네, 소수민족 뭐 자꾸 차별받다 보니까 교육도 못 받고 그다음에 복지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 사회적 차별과 문맹이 계속되고 경제적 빈곤과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의 주도 제정이 되었다. 제정 이유는 그렇습니다. 배경과 역사를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7천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세계 인구의 90%가량이 사용하는 언어는 300개에 불과하다. 언어가 7천여 개가 되네요. 참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한글이라는 이제 말과 글을 갖고 있는데 이 언어 정말 대단한 거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2,500개가 넘는 소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이죠. 2,500개. 그렇게 2,500개가 넘는 이제 말이 쓰이고 있는데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빈곤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왜냐? 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과 복지에서의 소외는 빈곤, 문맹, 그다음에 질병, 악순환을 유발해요. 그렇죠. 교육을 못 받고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또 복지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아주 빈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 문맹. 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질병이 또 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생존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원주민이 국가의 지역 개발과 기업의 상업 논리에 떠밀려 생존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와 저항도 계속 지속되었다. 아무래도 빈곤하고 문맹이고 질병에 시달림을 받다가 보면 뭐 여기에 그 상업 논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그 생활 터전이 있었는데 그걸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나게 돼서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한 구역 속에서 뭐 산다든가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오래 전승된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가진 까닭에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관광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원주민과 그 문화에 관한 문제 역시 인권의 차원에서 크게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 지역 원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요청되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면 아이누족이 있죠. 거기 한번 가봤더니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관광 온 사람들이 그네들의 그 문화, 역사 그걸 관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관광의 목적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전통 춤을 또 연습해서 이렇게 그 놀고 즐기러 온 관광객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들의 어떤 전통 소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이제 호구지책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권도 무시가 되고 그다음에 문맹에 이제 노출이 되고 빈곤해지는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원주민의 생활도 생활이고 또 그 문화도 이제 소멸될 수가 있으니까 인권의 차원에서 좀 이걸 다뤄보자. 그래서 세계 각 지역의 원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요청이 되었다는 게 이제 바로 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저들을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보호라는 것 자체가 뭐 일종의 차별적인 그런 그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1982년 8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합 원주민에 관한 워킹그룹 첫 회의가 개최되어 원주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1994년 국제연합은 매년 8월 9일을 세계 원주민의 날로 제정을 했다. 한편 원주민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신대륙을 발견한 컬럼버스를 기념하는 컬럼버스의 날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컬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고 이 신대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인데 컬럼버스는 이게 인도인지 알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컬럼버스 같은 그 우리 대륙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이제 탈출해 갖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국사에서 마이너리티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머저리티가 된 거예요. 이제 컬럼버스가 그 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그걸 또 기려야 되겠죠. 그래서 컬럼버스의 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결국은 컬럼버스의 날이 한 대륙을 한 인종이 접수를 해서 그야말로 평정을 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주민의 날이라는 이 원주민의 날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컬럼버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련 행사로서는 매년 유엔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사진과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주민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원주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거나 원주민들과 직접 토론하고 그 입장에 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원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터전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국제단체 등이 주관하여 원주민에 관한 문제를 널리 알리는 한편 원주민의 문화와 희소성이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멋있는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보니까 세계 원주민의 날, 미국에서 열린 세계 원주민의 날 축제. 이게 뭐 인디언 차림이네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언뜻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아파치족이 뜻이 아파치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제 정확한 기억에 배재대학교 뭐 교수님이던데 이분이 한민족이 이동 경로를 갖다 쭉 추적을 해갖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 알료산 열도를 거쳐서 지금 북미 대륙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태평양을 따라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그게 이제 인디언이면은 이게 우리 이 민족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남미의 어느 산골을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거기서 아이들이 하고 노는 놀이를 보니까 우리들이 하고 놀았던 그 놀이들, 뭐 공기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구슬치기라든가, 그다음에 이 말뚝박기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그 중남미 멕시코 산 꼭대기에 사는 그 어떤 그 종족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원류가 이게 한민족 아니냐. 그러면은 뭐 수백 년 전에, 천년 전에 뭐 한민족이 한류가 그때부터 벌써 형성이 돼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더 학문적인 연구가 이제 뒷받침이 돼갖고 논문도 나오고 그래서 입증이 돼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그 학자가 주장했던 그 내용을 제가 어디선가 듣고 본 것 같아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들이 뭐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키백과에서도 이제 세계 원주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매년 8월 9일 전 세계적으로 이 원주민의 날, 그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문화와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쭉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뭐 역시 반복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캐나다에서 축하, 대만에서 축하, 뭐 근데 나름대로 각국의 그 관심 있고 뜻 있는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 원주민들의 어떤 그들의 인권, 문화, 권리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원주민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본 바와 같이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가 뒤바뀐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 지난 6월 25일 날 방송해드렸던 그 6.25 사변, 6.25 사변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해전술이라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그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화력으로 아무리 훈련된 군대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그거보다 뭐 10배, 20배 많은 그 저기 병력들이 밀고 들어올 때 결국은 그걸 막아내지 못했죠. 뭐 그래서 다시 이제 후퇴한 게 145태였는데, 그렇게 이 인해 전술 많은 머릿수로 밀고 들어온다라면은 결국은 전쟁에서도 그 전황이 뒤바뀌듯이 일반 사회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목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문화가 이제 초국적인 그런 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새 정부 들어서 이민청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있죠. 뭐 이민청을 만든다라는 게 꼭 부정적인 얘기는 이제 아니겠죠. 이민 들어오는 사람을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청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민을 뭐 당연한 거고,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난민의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하고 또 조금 다르죠. 이건 뭐 어떤 그 특별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야말로 보트피플이 해안에 상륙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내치면 뭐 비인도적이니 뭐 이런 말을 할 거고 하니까, 정말 그 이 난민 문제도 심각한데, 이 난민 문제를 포함해 갖고 이민, 즉 타민족, 그다음에 타인종이 이제 대한민국 그 국가사회로 이렇게 유입되는 거, 그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들어오는 사람의 어떤 뭐 문화적인 배경이나 뭐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 숫자가 많아지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이 인디언에서 백인 사회로 바뀌었듯이 어느 나라고 어느 시대고 그로부터 안전하거나 그다음에 편안하지가 못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작금에 우리가 다문화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이제 타민족과 타인종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그 이제 새로운 정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좀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도 사실 뭐 다문화 현상에서 피해 나갈 수는 없죠. 제가 어느 때인가 일본을 좀 이제 자주 간 적이 있었는데 우에노역에서 보면은 그 우에노 공항 앞에 수많은 중동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앉아 있고 서 있고 담배 피우고 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겠죠. 그런 상황을 그런 현상을 봤었어요. 근데 어느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일본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다문화를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내로 유입되는 그 타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서 선별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인도적이다, 뭐 비인도적이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설왕설래 오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소위 그 자국 내에서 머저리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안보적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민청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영록 TV의 김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